중부지방에 사흘째 지속된 집중호우에 침수, 고립,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노부부가 실종된 원주에서는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강 최상류의 소양강댐이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인데요. 이번 방류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강원도에서 4,0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00명 넘게 늘었는데 지역별로는 원주가 가장 많았고 11개 시군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가 대대적인 도청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 추진을 위해서 반도체 산업추진단이 신설되고 정규 조직인 특별자치국도 새롭게 편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부지방에 사흘째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나 고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9일 노부부가 실종된 원주에서는 수색이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는데요. 네, 지반이 약해진 탓에 산사태 피해도 속출했는데 주택은 물론 토사가 도로와 철도를 덮치는 등 곳곳이 호우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1일 강릉시 왕산면 대길이의 한 캠핑장 앞입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잠수교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강폭이 2배로 늘어난 데다 유속도 빨라져 건너편 캠핑장에 있던 피석에 9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로프를 설치하고 비상식량을 제공하는 등 긴급조치에 나섰는데 다행히 이날 오후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캠핑객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지난 9일 양봉업을 하는 노부부가 실종된 원주시 불온면 섬강입니다. 사흘간 내린 비와 횡성댐 방류 등으로 수위가 상승해 하천 둔치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노부부가 실종된 지 이틀째인 오늘도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강변 산책로를 통해서 도보 수색도 이루어졌지만 수위가 더욱 상승해서 현재는 수상 수색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2살 남편 A씨와 아내 78살 B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벌통을 살피러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들이 타던 차량은 강변에서 발견됐지만 실종자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워낙 강폭이 넓고 또 길이가 길다 보니까 지금 수색 활동하는데 많은 지금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수색 활동을 할 겁니다. 이외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서는 민박집에 투숙하던 일가족 등 피서객 9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에서는 60대 남성이 계곡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산사태와 붕괴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11일 국도 415호선 정선군 열양면 유천 3리 도로엔 낙석이 쏟아지면서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정선군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철도 일부가 토사로 뒤덮였지만 다행히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없어 별다른 불편은 없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11일 오후 2시 기준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는 133건, 주택과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는 52건에 달합니다. 강원도 내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11일 오전 모두 해제됐지만 피해 복구는 막막한 상황.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강원도를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에서는 원주시청 인근에 도로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원주시는 11일 오후 2시 40분 무실동 1724번지 일대에 도로가 붕괴 위험이 있다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부지는 업체 부도로 인해 장기간 방치된 공사 현장으로 가림막 사이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원주시는 오랜 기간 내린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것으로 보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화천 평화의댐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1일 오전 9시쯤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평화의댐 선착장 인근에서 남자 어린이 한 명이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10살가량으로 추정되며 최근 이 일대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춘천 소양강댐이 2년 만에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지사는 11일 오후 3시를 기해 댐 수문을 차례로 열기 시작해 수문 5개를 모두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 하류 한강 쪽에 그 물난리 상황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소양강댐에서 적은 양의 방류를 하려고. 소양강댐은 방류 초기 초당 600톤의 물을 내려보내기 시작했으며 최대 방류량은 초당 2,500톤입니다. 이번 수문 개방은 19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강우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973년 완공된 소양강댐은 이번까지 모두 17차례 수문을 개방했으며 최근 방류는 2020년 8월이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지사는 이번 방류로 댐 하류 하천 수위가 최대 2.2m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인명과 시설물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대대적인 강원도청 조직 개편을 시행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경제국 통폐합 등을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청을 기본에 충실한 조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 행정과 경제 조직을 대폭 개편합니다. 우선 총무, 인사 등을 담당하던 총무행정관실을 행정국으로 격상하고 18개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4개의 국으로 나뉘어 있던 경제 관련 부서를 일반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국과 신산업을 육성하는 산업국 2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국장을 불러서 현안을 의논하려고 그러면 국장 4명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 도청사 특히 산업국에는 반도체 산업 추진단을 신설해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데요. 임시기구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업무를 담당해온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은 정규 조직인 특별자치국으로 새롭게 편성됩니다. 또 녹색국의 명칭을 산림환경국으로 변경하는 등 명칭 조정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날 강원도는 재정 혁신을 위해 도청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은 9월 도의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 4,0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11일 0시 기준 강원 지역 신규 확진자가 4,60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38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지역별로는 원주에서 1,08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춘천, 강릉, 속초 등 11개 시군에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은 159개 중 66개를 사용하면서 41.5%의 가동률을 기록 중입니다. 또 도내 4차 백신 접종률은 15.1%로 집계됐습니다. 80년 만의 폭우로 곳곳에 생채기가 큽니다. 이번 비구름띠 금요일쯤에 약해질 수는 있지만 토요일에 다시 몰려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경민대학교 소방방지학과 이용재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곳에서 어떤 우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벌써 그동안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산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또 폭우가 온다라고 하면 그 폭우 자체도 위험하지만 산사태라든지 특대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예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집안이 취약해져서 걱정인데요. 땅 꺼짐이나 산사태 같은 사고의 사전 징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산사태 같은 경우는 그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다량 흘러내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흔들리거나 또는 뭐 비탈면을 따라서 또 돌이나 자갈 이런 것들이 흙탕물과 같이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또 평상시에 들리지 않던 이상한 굉음이 들린다거나 이것은 곧바로 그 산사태로 이어지는 그 아주 대표적인 징후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듣고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도심지에는 산사태뿐만 아니라 옹벽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균열이 있거나 또 배수구 같은 데서 그 진한 흙탕물을 동반한 그 물이 흘러나오거나 이런 것이 보일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119나 행정기관에 미리 좀 신고해 두시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말에도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살피고 보수를 해야 할 곳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좀 산비탈이 뭐 한 30도 정도로 심하거나 이런 데는 폭우가 내리기 전에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다 씌워서 붕괴나 산사태 같은 거를 좀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시간적으로 여력이 되신다라면 지금이라도 배수구 같은데 낙엽이나 뭐 그 지저분한 물건들이 있게 되면 그 배수를 막아서 인근에 침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물이 몰려와서 침수의 우려가 있는 곳이 이제 지하실이나 또는 반지하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는 미리 그런 징후가 있거나 폭우가 쏟아져서 이럴 경우에는 전기와 가스를 좀 차단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그 저지대 같은 경우 그 지하나 반지하 같은 경우에 이 물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좀 사전에 준비해 두셨다가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폭우로 인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연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핸드폰 완충해 두시고요. 식수, 랜턴 같은 거 좀 미리 좀 챙겨 두시고 특히 그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미리 전원이나 가스 같은 걸 좀 차단해 주시고 특히 가전제품만의 그 전원이라도 좀 차단해 주시고 미리 그 사전에 그 안전한 그 대피 장소 같은 것도 확인해 두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꼭 재난 방송을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용재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1회 속초시장기 전국 리틀 야구 대회가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설악야구장과 설악고 구장 등 속초 지역에 있는 3개의 야구장에서 열리며 전국에서 97개 팀 1,800여 명의 야구 꿈나무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속초시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2일부터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입장권 사전 예매가 시작됩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이달 1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공식 판매처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매 기간에는 현장 판매 표 가격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인 일반 8,000원, 청소년 6,000원의 입장권을 판매하는데요.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란 주제로 내년 5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고성군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승준 정선 군수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해 강원도에 올림픽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것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국가정원 3호는 호남권과 영남권에 이어 중부권에 조성해야 하고 산림청이 추진 중인 거제시 국가정원 조성 사업은 특정 권역에 편중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군수는 강원도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이 올림픽 유산을 사후 활용하는 것이자 평화의 랜드마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47회 정선 아리랑제가 3년 만에 주민주도 축제로 열립니다. 축제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데 주제는 보고 싶다 정선아, 정선 아리랑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거리 퍼레이드, 한복 체험, 정선 아리랑 경창 행사, 7현 후손 방문 등 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